안녕하세요. 오늘의 회복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수술 중 예상하지 못한 일로 자궁 적출과 방광 절제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시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방광까지 손상되면서 앞으로 소변은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평생 소변줄이나 기저귀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때 제가 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방광 조영술은 어땠는지, 그리고 퇴원 후 소변 조절은 어떻게 회복되어 갔는지 제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을 조금 더 알아봤어야 했나? 수술 전에 더 자세히 물어볼 걸.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직장 일도 있었고 아이들도 챙겨야 했고 무서운 마음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수술 후 상황이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결국 제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택했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몰랐고 너무 무서웠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수술 후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자신을 탓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 너무 잘 알지만 너무 오래 자기 탓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광이었습니다. 비뇨기과 과장님께서는 소변줄을 뺀 뒤에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기저귀를 오래 착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복 상태에 따라 소변길에 문제가 생기면 요관 스텐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관 스텐트는 신장에서 방광까지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넣는 관인데요. 보통 영구적으로 넣어두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후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혹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수술 부위도 아프고 소변줄도 불편하고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그때는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상황이 좋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태였고 최악의 경우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누군가 내 상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이라는 게 약이나 검사 결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붙잡아주는 말 한마디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방광조영술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방광조영술은 쉽게 말하면 방광 안에 조영제를 넣고 봉합된 부위가 잘 아물었는지 소변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였어요. 저는 그날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소변이 새면 어떡하지? 다시 수술을 해야 하거나 또 개복을 해야 한다면 그
그 상황까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동안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검사는 마취 없이 진행됐고 저는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영제가 들어가고 압력이 느껴질 때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었어요. 방광이 꽉 차오르는 것도 같고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되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 들었어요. 방광조영술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실밥도 제거하고 소변줄도 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소변줄을 뺐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술 후에는 소변이 갑자기 너무 마려웠어요. 그런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참기 어려울 만큼 급하게 신호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싶다가도 내 방광이 예전처럼 돌아오긴 어려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증상을 요절박이나 절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원인과 상태는 다르지만 수술 후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소변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소변을 절대로 억지로 참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소변을 자꾸 보면 방광이 더 약해지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회복 중에는 억지로 참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면서 압력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압력이 회복 중인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로 감염이나 역류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오래 참으려고 하기보다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수술 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은 참고만 해주시고 꼭 담당 선생님 안내를 먼저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 후에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광 초음파와 잔뇨 체크를 했습니다. 검사 전에는 물을 마시고 소변을 어느 정도 참고 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물을 마시면 바로 소변 신호가 오니까 참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물을 사 마시고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초음파 검사는 크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배에 젤을 바르고 보는 방식이었고 소변을 본 뒤 방광 안에 소변 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잘 비어지고 있고 소변이 새는 증상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는 정말 안심이 됐어요. 작은 결과 하나하나가 그때는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2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소변 보는 간격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저귀도 떼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과 똑같아진 건 아니었어요. 수술 부위 통증도 남아있고 몸도 쉽게 피곤했고 무엇보다 충분히 쉬고 싶었지만 회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줘서 마음의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회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몸은 내가 생각한 속도보다 훨씬 천천히 돌아오더라고요. 오늘은 수술 후 방광 회복 과정, 방광 조영술, 소변줄 제거 후 변화, 그리고 퇴원 후 검사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괜찮아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괜찮아지는 중에도 불안하고 좋아지는 중에도 무섭고 나아지고 있어도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한 건 몸은 아주 천천히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